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육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봉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쌍봉이 대체 뭐냐라고 아직 원리를 완벽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쌍봉하고요, 오히려 이제 매수하는 쌍봉을 좀 구별하는 그런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험한 쌍봉. 자, 쌍봉의 어떤 형성 원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쌍봉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쓰는 거는 쌍봉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쌍봉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가의 생애 주기가 끝나는 상황. 그러니까 파동으로 봤을 때 여러 번, 세 번 정도 파동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쌍봉이 나올 때 이제 쌍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점을 두 번 찍는다고 해서 쌍봉은 아니에요. 이렇게 와서 이건 쌍봉이 아닙니다. 쌍봉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전 저점 부분이죠. 그러니까 쌍봉의 외봉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요걸 깼을 때, 직전 저점을 깼을 때 비로소 이제 쌍봉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쌍봉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쌍봉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저저점을 깼을 때 이제 쌍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위험한 쌍봉 보겠습니다. 파동상 세 파동 다 나오고 나서 쌍봉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저점을 이탈할 때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이탈할 때에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 역시 위험한 쌍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저점 이탈 시에 장대 음봉 출현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요. 여기서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위험한 쌍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악재가 발생했을 때, 업황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어떤 표현들, 그런 악재가 나타났을 때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세 파동이 다 나온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의 파동이 나오고 나서 쌍봉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대량 거래 수반되면서 장대 음봉으로 빠지는 경우, 또는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저점이 이탈하면서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될 거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도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요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하나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쌍봉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깰 때의 거래량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수급이 붕괴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깨진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손실 본 사람이 있다 보니까 올라오게 되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쌍봉이 되겠죠. 거래량이 수반되는 그런 음봉들, 또는 장대 음봉으로 전저점 이탈하면서 쌍봉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요, 전저점을 이탈을 하죠. 자, 장대 음봉으로 이탈합니다. 거래량도 꽤나 수반되면서요, 수기랑 수반되면서 음봉,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일단 매도를 하고 보셔야 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한번 주가를 흘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깨고 내려와서요, 반등 한번 주긴 하지만 결국에 여기서 걸리면서 다시 하락이 진행되는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위험한 그런 쌍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쌍봉의 모습이 있다는 점, 즉 속임수형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파동이 끝나지 않은 쌍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바닥에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크게 세 번의 파동이 아니라 조금 올라왔다가 조정받을 때 이런 식의 어떤 쌍봉을 만드는 경우는 진정한 쌍봉이라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위험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전저점 이탈할 시에 거래량 증가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쌍봉을 만드는데요. 쌍봉을 만드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갈 때에 거래량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거래량 없이 빠졌는데
추가 하락이 없고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매수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분명히 쌍봉을 치고 거래량이 음봉을 깨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 음봉의 저점을 깨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전저점, 그러니까 이 지경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양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속임수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분명히 쌍봉의 모습입니다. 깨고 내려왔어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여기 보니까 완전히 죽어 있어요. 네, 거래량 증가가 없고, 그리고 다시 요 선을 회복하는 양봉, 이런 신호가 바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쌍봉이다라는 어떤 생각만 가지고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렇게 물량을 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깨고 내려갈 때 거래량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깨졌지만 바로 회복하면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 꼭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요. 이거 파동상을 보세요.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죠, 일단. 3파동이 다 나온 경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쌍봉처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저저점 이탈했습니다만은 거래량이 크게 늘질 않았어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깼다가 바로 이 전저점을 회복하는 자, 이런 양봉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시그널가 바로 속임수구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번 차트를 확대해 볼게요. 자, 분명히 깨졌죠. 깨졌는데 그 다음날 바로 회복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다시 급등하는, 흔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 세력들의 어떤 흔들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이 없이 빠지고 자,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전저점을 다시 회복해주는 경우에는 속임수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이제 위험한 쌍봉, 진짜 쌍봉이 되겠죠. 그리고 가짜 쌍봉, 오히려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쌍봉,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책에서 본 대로 그냥 쌍봉 나왔으니까 이거는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속일 수도 있겠구나, 거래량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로 회복하는지 여부, 이게 가장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도마이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